이제는 시장의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트럼프의 말을 양치기 소년처럼 믿지 않고 그냥 지겹다 그냥 팔아버려. 서학개미 분들도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 정도일 줄 몰랐다. 나 너무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을 못 잔다. 투자한 지 얼마나 됐다고 테슬라가 반토막이 나고 이게 말이 되냐. 테슬라 간다며 막 이러면서 역시 이번 주도 정말 쉽지 않았죠. 정말 트럼프의 입 피곤합니다. 미국도 슬슬 피로감을 갖는 것 같아요. 이제는 트럼프가 좋은 말 하면은 급등, 또 안 좋은 소리 하면은 급락,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가 이제는 마치 양치기 소년이 된 것처럼 다시 관세 유예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너 믿을 수 없어 하면서 오늘 또 간밤에 미국 증시 나스닥 2.6%나 하락을 했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뭐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기타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 트럼프의 약발이 안 먹히는 것이 아니냐. 시장에 수많은 트레이더들도 이제 뭔가 피로감을 갖는 거지. 아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 얘기 휘둘려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또 시장에 미국에 있는 또 트레이더 분들도 헤지펀드나 투자 은행들도 트럼프 너무 휘둘리지 말자. 좀 이런 기조가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당분간은 또 트럼프 이야기를 좀 더 귀를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강도가 좀 더 약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장의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최근에 가파른 하락 추세, 각도가 꽤 가파르죠? 단기 바닥을 좀 만들고 혹시나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다 그래봤자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또 언제 갑자기 저점을 이탈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제 하락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유럽도 그렇고 세계가 미국에 대한 감정이 점점 안 좋아져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뉴스들 정리하고 이슈들 보면은 정말 트럼프가 무섭죠? 거의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협박이야. 너네들 여기 와서 막 투자해, 안 그러면은 너네들 두고 봐, 계속 이렇게 협박식으로 하니까 이미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당연히 투자 유치를 받는 것도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그것 때문에 반미 감정이 좀 생기고 있어요. 테슬라 판매량 유럽에서 급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는 이유는 테슬라가 안 팔려서예요. 유럽에서도 안 팔리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수치가 80% 급감, 60% 급감, 판매량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저번에 막 일론 머스크가 너무 이렇게 막 정치적인 행동도 하고 실제로 막 트럼프랑 같이 주변 나라들을 이제 힘들게 하니까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방법들은 미국산을 구매를 안 하고 불매를 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좀 반미 감정이 좀 퍼지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있으니까 테슬라를 안 사는 거야. 그래서 벌써 데이터가 이게 나오니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난 이유가 이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강경하게 계속 주변국들 이제 협박하고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미국이 이게 결국 부메랑이 돼서 단기간에는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추가적인 지수 하락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체크를 해봤고요. 그래서 미국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 오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버텼습니다. 어제 좀 미리 맞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코스닥은 한 1%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코스피는 오히려 0.5%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장이 꽤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잘 버티고는 있다, 이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잘 움직였고 다음 주까지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이슈들까지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뭐가 움직였을까요? 보시면은 역시 이제 철강 쪽 최근에 폼이 너무 좋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3거래일 연속 엄청난 급등을 했고요. 이 무거운 종목이 지금 3일 동안 얼마나 올랐냐? 20%를 급등했습니다. 30조가 다 되는 이런 종목이 최근에 20%가 급등을 했다는 거는 어마무시한 거죠. 현대제철도 보시면 이렇게 현대제철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었어? 오랜만에 보는 또 상승하는 차트인데 철강 쪽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LNG 프로젝트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양해가 끝났죠. 여기서 뭐 역대급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중국 부양에 따른 좀 기대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매매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LNG 프로젝트, 중국 부양 기대감에 그런 철강 쪽 수급이 오늘도 좀 괜찮게 들어왔고 그 외에 테마성 종목도 하이스텔이나 뭐 화성 밸브나 뭐 중간에 동양철강이나 수급이 중간중간 잘 들어왔었고 포스코 스틸리온 이 종목도 장중에 굉장히 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었죠.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대형주들은 생각보다 수급이 괜찮습니다. 왜냐면 오늘 보니까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1,500억을 매도를 한 거야. 외국인들이 보시면은 1,500억 가까이 매도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오늘 코스피를 보니까 500억 순매수를 했어. 누가 어디를 많이 샀을까?
봤는데 역시나 철강이었습니다.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를 1,000억을 산 거예요. 1,000억을 사서 삼성전자 매도한 거를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키고 다른 종목들 조금씩 샀기 때문에 순매수로 좀 마감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제도 한 700억 샀는데 오늘도 1,000억을 샀다는 거는 의미 있는 좀 수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간에 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나 좀 쉬어가는 눌림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 쪽이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 신고가를 또 만들어냈고요. 흐름이 굉장히 좋죠. 보면은 우리 이번에 일정 체크했던 것에 결국엔 또 힌트가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유럽에서 긴급 회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방산 이제 방위비 증액을 위해서 유럽에서 이제 긴급하게 회의를 한다라는 거를 이제 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좀 미리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했는데 어제 조금 소폭 상승하더니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슈팅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불안불안해. 계속 뭐 트럼프 말 한마디에 계속 휘청거릴 것 같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철강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저 철강도 그래도 호재가 이제 중국 쪽으로 또 붙었기 때문에 괜찮고, 그리고 방산,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 한한령 해제 관련주도 사실상 트럼프 말에 크게 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수급이 움직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다음 주에도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움직인 애들은 또 반도체 몇몇 종목들 좀 튀기도 했거든요. 뭐 제주 반도체, 어보보도 그렇고 뭐 몇몇 종목들 좀 튀었습니다. 유리기판 애들도 좀 움직이기도 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미국장 끝나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또 급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개파락 출발했는데 반도체 쪽 오늘 미국장 열리면 보나마나 브로드컴 급등하는 거 아니야? 그 기대감으로 이제 미리 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미국 쪽에서 요즘에 반도체, AI 쪽 센티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또 마지막에 또 많이 밀려버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뭔가 시원하게 반도체 쪽을 막 이렇게 배팅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뭔가 불안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주요 이슈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유예 한 발 물러선 트럼프라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미증시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어제는 반대로 움직였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트럼프의 이런 입이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왜냐면은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하루마다 만나 다른 소리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는 시장의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트럼프의 말을 양치기 소년처럼 믿지 않고 그냥 지겹다, 팔아버려, 이렇게 좀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말 미국 증시에 피로감을 느껴서 질려서 미국을 좀 떠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 이제 서학개미 분들도 몇몇 분들은 정말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정말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생각보다 나 너무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을 못 잔다, 투자한 지 얼마나 됐다고 테슬라가 반토막이 나고 이게 말이 되냐, 뭐 테슬라 간다며 막 이러면서 이제는 막 미국도 못 믿겠다 하면서 좀 서학개미 분들 떠나시는 분들도 꽤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에 관세 유예를 한다. 어떻게 유예를 하냐? 이제 멕시코, 캐나다 상품 관세를 한 달 추가 면제를 해서 조금 더 뭐 협상의 시간을 좀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예정대로 12일부터 뭐 적용을 할 거다. 근데 이것도 또 그 전에 말 바꿀 수도 있어. 이게 몰라서 끝까지 또 봐야 된다. 근데 이런 거 자체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싫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무서운 얘기들 계속 합니다. 자, 미국 재무장관 트럼프, 우리 또 트럼프 형님의 비전 따르지 않는 자들 압박을 받을 것이다. 특히 동맹국들 조심해라, 그겁니다. 트럼프 성님이 하는 거 잘 따라라, 이거죠. 안 그러면은 너네들 무슨 압박을 받을 줄 모른다, 너네 중국 맞는 거 봤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뭐 이러면서 국가 부채 절감 의지를 강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전히 경고를 하고 있다. 어떤 부분에 트럼프 나토에 돈 안 내면 방어 안 한다. 그래서 방위비 증액, 결국에는 계속 그러니까 돈 달라는 소리야. 계속 돈 내놔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짓고 투자하고 고용하고 돈 줘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고, 이번에 나토에도 돈 안 내면 우리 방어 안 해줘,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불만들, 미국의 이제 미국산 불매 이런 것들이 또 이어질 수 있어서 미국 증시가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중국 선박 관련해서 이제 저반료 부과 계속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국 때리기는 당연히 뭐 지속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요거 보조금이 조금 불확실성이 커졌죠. 반도체. 그래서 보조금도 자꾸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번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받을 보조금이 한 7조 정도 된다는데 이거를 혹시나 못 받는 거 아니냐, 이건 타격이 좀 큰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라면 가능하다. 아니다. 이거는 예전에 바이든 정부 때 상무부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건데 지금 와서 뒤집는다?
그거는 이렇게 되면 계약 파기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말로만 그러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파기하기에는 한마디로 뒤집어서 백지화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트럼프라면 가능하다. 트럼프라면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찜찜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또 센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들도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브로드컴이 오늘 엄청난 또 급등을 계속 유지를 하고 막 추가 상승을 해서 막 불을 뿜는다면 반도체 쪽이 숨통이 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미국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미국장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쇼만 치면은 돈이 복사된다. 아니 나스닥이 올라? 쇼 쳐.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면 돈이 복사돼 있어. 너네 뭐 하냐? 예전에는 이제 나스닥은 신이다. 뭐 사면은 무조건 롱 치면은 무조건 돈 번다. 근데 지금은 반대. 아니 쇼 치면 이렇게 쉬운데 뭐 이렇게 힘들게 또 매매를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슬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때가 돼서 반등이 나올 시기인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이번에 AI 매출 77%나 급증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애프터마켓에서 15% 급등을 했다. 그래서 이게 정규 시장에서 얼마나 더 추가 상승을 하는지 더 뱉어내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삼성전자, 브로드컴과 광반도체 기술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 상용화 속도를 낸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여기 관련해서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또 움직이긴 했어요. 그러나 정작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고요. 1%. 외국인이 1,500억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아직은 아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중에 또 오전에 유리기판 튀기도 하고 유리기판이 최근에 약간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차세대 패키징 소재에서 유리 인터포저 개발한다. 그리고 예전에도 유리기판 삼성전자가 진출한다는 소식에 한번 강하게 또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씩 이렇게 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확실히 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고 최근에 또 수급 들어오는 또 다른 테마나 주도주들이 있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간의 좀 제한적인 그런 반등이 나오고 있다. 자,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거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업성이 의심이 된다. 왜? 보통 10년은 더 걸릴 그런 프로젝트인데, 트럼프는 이번에 대통령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다음 정권이 트럼프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권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혹시나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 또 애매해지는 거 아니냐, 갑자기 또 낙동과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엑슨모빌 같은 대기업도 요거 철수했다. 사업성이 없어서 다 철수했던 건데 지금 와서 한국과 일본이 참여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거는 좀 애매하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어제 그런 기사도 막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 테마성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트럼프가 일단 말을 꺼냈잖아요. 트럼프가 말을 꺼냈고, 지금 또 매매할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테마성으로는 후속 뉴스가 계속 붙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또 일본과 만나서 또 이제 협상을 한다고 하고, 또 다시 미국과 만나서 또 이거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정권 내에서는 이게 아직 많이 남았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빠그라지더라도 일단 그 전까지는 당분간 좀 테마성으로 기대감으로 또 계속 수급은 들어올 수 있다. 또 이거와 별개로 철강주들은 또 중국의 또 경기 부양 기대감도 붙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제 포스코 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고요. 사업성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관련해서 추가 소식을 말씀드린다면은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죠. 그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괜찮은 거고, 그래서 이제 과잉 공급이 좀 줄어들어서 이제 경쟁이 좀 완화되면은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제철도 급등을 하고 있고, 철강 생산 이제 감축 전망에 이번에 NH증권에서도 목표가를 상향시켰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얘네들 쉽게 또 안 빠집니다. 물론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 차익 실현도 종목이 가볍다 보니까 차익 실현도 잘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또 차트를 보면은 비교적 엔터, 화장품, 이런 컨텐츠 이런 종목들이 잘 버텨요. 뭔가 또 기다리는 것 같이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미키 개봉을 했는데 중국에서도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한국 감독이 만든 영화가 개봉을 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한령 해제의 시그널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방안 논의가 정말 또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 개방 가능성과 아마 빠르면은 5월쯤이라 그랬습니다. 5월쯤에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하반기에 시진핑이 방안을 하려면은 한한령 해제가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된다. 시기를 그쯤을 보고 있어서 아마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 왜냐면은 미국이 계속 불안불안하니까. 미국을 막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막 하루가 다르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요즘.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장 하시는 분들도 굳이 지금 미국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을 해야 되나? 상관없는 종목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방산이나 그죠? 조선이나 그나마 또 철강이나 중국 관련주는 사실상 거의 미국의 그 움직임과 막 크게 커플링이 안 되니까 차라리 이쪽으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냥 이쪽에서 편안하게 매매할래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이제 영화 미키에 대한 소식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곧 특별 소비 계획도 내놓는다. 정부 지출 금리 인하 뒷받침을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국의 이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 부양책에 계속 당분간 계속 관심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갑자기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어떤 종목들 뭐 이재명 관련주 뭐 급락하고 뭐 또 다른 뭐 우리도 김문수 테마 또 막 급락하고 막 그랬거든요. 무슨 일인가 라고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체포 51일 만에 석방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됐다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 운명의 날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일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뉴스 내용으로 보면은 이르면은 다음 주 중에 선고가 전망이 된다. 예상 날짜로는 11일이나 14일 정도 거론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날 딱 일주일 뒤죠? 이때 선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모두 금요일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봤을 때는 좀 그쯤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신은 오히려 이제 이게 구속 취소 관련해서 뭐 한국 정치 불확실성 가중 뭐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거 사례를 보는 거야. 과거 사례에 그 탄핵이 있었을 때 뭐 이게 똑같이 움직이진 않겠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이 2004년 4월 10일 날 최종 변론이 있었고 그 후로 14일 뒤에 금요일 날 선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각이 나왔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2월 17일 최종 변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11일 뒤에 금요일 날 선고가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탄핵 인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5일 날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니까 14일 뒤, 11일 뒤에 선고가 있었으니까 25일 날 있었으니까 이때부터 대략적으로 10일 뒤에서 뭐 14일 뒤 정도로 보면은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 입어도 금요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다음 주 증시에서 탄핵 여부가 부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움직임이 뭐 그대로 될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이거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지금은 또 확인을 안 해보긴 했는데 배팅 사이트 폴리마켓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인용가 된다, 기각이 된다 퍼센트가 있대요.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용이 된다가 72%라고 하고요. 기각이 28%라고 합니다. 현재로는 인용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데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과거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기각이 되면서 복귀를 했었죠. 그때 근데 코스피가 2.5% 다음날 5% 이렇게 급락이 있었다고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뭐 코스피가 파면되고 뭐 소폭 상승을 했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상승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만약에 파면되면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거기에 따른 대선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그러면 정치 테마도 움직일 거고 그러면은 이제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됐다는 걸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만으로도 좀 증시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 의견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또 민감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탄핵이 돼야 증시가 오른다는 거냐 하면서 막 또 이런저런 얘기 또 반대 진영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제 의견을 배제하고 증시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냐 없어지냐 여기에만 초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요거 여부랑 관계없이 만약에 뭐 복귀가 됐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져서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매수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난 매수하고 뭐 반대 시나리오가 생기면 난 어떻게 매매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이런 것들만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면서 그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각각 플랜 A, 플랜 B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만 미리 준비를 하셔라.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슈들
이슈들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어제 대체거래소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 되면 종가 매수 이거 앞으로도 계속 먹히는 겁니까? 계속 해도 됩니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정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저한테 막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고 해가지고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엄청나게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아직 시기상조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컨텐츠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또 기회가 나올 만한 테마, 제가 오늘 쭉 이슈 정리하면서 다 힌트가 나왔죠? 뭐가 있죠? 철강 쪽 추가 눌림이 나왔을 때 철강 쪽도 계속 기회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계속 한 번씩 기간 조정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씩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 그다음에 방산도 너무 셉니다. 방산에서도 계속 트레이딩 수급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아직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이제 브로드컴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리기판이나 반도체나 이쪽 한 번 더 이제 들어올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은 조금 긴가민가 하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그냥 개별 호재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만 가볍게 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 지속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또 정치적인 이슈가 또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종목들도 좀 들썩들썩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단타 치시는 분들만 거기서 좀 매매를 하실 것 같고요. 이런 흐름만 딱 잡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상황, 또 잘할 수 있는 테마 종목에서만 그렇게 큰 욕심 없이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